쭉 흐름을 보면 일단은 여러 가지 방정식인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고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은 어떻게든 인수분해를 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고차 방정식에서 일단 3차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3차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3차는 인수분해가 됨 무조건 하나가 나올 거야. 인수 하나가. 인수 하나 나올 것이고 안 나왔을 때는 x-알파, x-베타, x-감마로 쓴다. 알겠죠? 인수분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찾아야 돼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는 이제 4차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4차는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거를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는 건 뭐냐면 1차 인수를 찾을 수 있냐 없냐. 4차부터는 1차 인수를 짝수차는 1차 인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짝수차는 2차 곱하기 2차가 된다는 거야. 1차가 없을 수 있다. 그거를 빨리 찾아야 돼. 보통 인수정리를 쓰다 보면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됩니다. 인수정리를 숫자를 집어넣어 봐야 되잖아. 그래서 1차 인수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경우가 있어. 알았어? 그래서 평상시에 식을 볼 때 4차 식은 관찰을 좀 잘해야 돼요. 관찰을 잘해가지고 1차 인수가 이 문제는 인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2차 곱하기 2차로 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거기서 시간을 버려버리면 문제도 안 풀리고 힘들어질 거다 이거야. 그래서 그 복잡한 문제는 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상관식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죠. 얘는 대부분 일단 얘는 1차 인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았지? 있는 경우도 있어. 있는 경우는 상관식이 아니야. 상관식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그렇게 안 풀어도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자, 3차 방정식은 당연히 근각해서 관계가 있고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켈레근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겠지. 계수가 실수일 때는 허수근에 대한 복소수근이 될 거고 계수가 유리수가 될 때는 무리수근이 나오면이야.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실수근이 나오면 그렇진 않고 이렇게 무리수근이 나오면 켈레근이 된다는 거고. 이 문제는 무조건 100% 나오는 문제고요. x세제곱이 1인 것도 있고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것도 있고 얘는 안 적어졌네. x세제곱 마이너스 1인 거는 우리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쓰고 요놈의 근이 오메가이면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메가 6제곱이 1이 되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1 플러스 오메가 몇 개가 6개가 0이 되는 특징. 네 가지를 쓰고 갑니다. 여기에 켤레까지 쓰면 여기까지 쓰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얘는 6개. 자, 얘는 3개잖아. 얘는 3차 세제곱이 1이잖아요. 자, 우리가 세제곱이 1이 어디 있어? 세제곱이 1이잖아요. 세제곱이 1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0도에 대한 내용이지. 120도 복소평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6제곱 1이니까 얘는 몇 도야? 60도에 대한 얘기야.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연산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림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문제가 빨라질 거라고. 다음 연립방정식 문제는 거의 잘은 안 나오는데 알고는 있어야 돼. 1차, 2차는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된다. 2차, 2차는 2차를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요놈을 1차를 대입한다. 2차, 2차는 2차, 2차가 최근에 경향상 많이 빠졌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두 가지야. 인수분해 되는 것은 쉬워. 인수분해 되는 것은 1차 두 개가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인수분해 됐으니까 이거는 0, 이거는 0. 그렇지? 그러면 요놈 대입하고 요놈 대입하면 돼. 이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얘를 대입하면 된다.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요즘 추세상 잘 안 나와. 인수분해 안 되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연립을 통해서 식을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어떤 수를 곱해갖고 그래서 통해서 인수분해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 됐습니까?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주로 상수항을 제거하든지 보통 x, y항을 제거하다 보면 인수분해가 되게 됩니다. 상수항을 제거하든지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잘 안 나와 최근 형태. 그 다음에 대칭식은 잘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대칭식. 대칭식은 합하고 곱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합하고 곱으로 모두 표현할 수 있다. 합하고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기본이고 좀 어렵게 나오면 차하고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합하고 곱으로 나온다는 것은 곱셈공식 변형에서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있을 수 있고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도 있을 수 있다. 알겠지? 이런 형태만 등장한다는 것은 치환을 통해서 우리는 뭘로 갈 거야? 요놈의 두근이라고 문제를 푸는 것이 일반적인 풀이 방법론이라고. 합곱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차곱이 나오면 그렇게 안 갑니다. 다른 방법으로 갈 거야. 그래서 여기에 빠진 것이 뭐가 있냐면 잘 나온 거예요. 실근인 존재할 때, 존재 안 할 때, 실근이 존재할 때, 존재하지 않을 때. 알겠니? 실근이 존재할 때,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갈 거냐면 이놈은 판별식으로 넘어갈 거야. 되니? 자, 실근이 존재할 때, 존재 않을 때 하다 보면 중간을 연립을 하다 보면 이놈이 뭐가 떨어지냐면 2차식이 떨어집니다. 2차식이 떨어졌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갑자기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 실근이 존재할 때, 존재하지 않을 때 이렇게 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판별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 말이야. 알겠니? 이 문제가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부정방정식은 두 가지가 있죠. 정수 조건이 있고 실수 조건이 있어요. 자, 정수 조건은 풀이 방법이 두 가지, 실수 조건도 두 가지입니다. 정수 조건은 사실 정수 조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란 소리야. 첫 번째는 형태를 이렇게 만듭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어떠한 상수꼴. 이 k가 정수가 되겠지. 정수 제곱이 되는 수는 제한적이라는 거야. 제곱이 되는 수는 제한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 제곱수에 대한 생각은 다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뭐 피타고라스 수 같은 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제곱에서 우리가 수를 써보자. 1, 4, 9 제곱수가 1, 4, 9, 16, 25잖아요. 얘로 조합을 시킬 거라고. 알겠니? 큰 수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일일이 넣어가지고 일일이 수를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해가지고 수를 찾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정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 정수 곱하기 정수가 된다는 원리를 이용할 거야. 얘가 상수가 될 것이고. 그렇지? 그래서 이 K를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건데 일일이 적는다. 일일이 적는 거니까 조심해서 적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다음 실수 조건도 두 가지인데 실수 조건은 여기 나왔어요. 첫 번째가 실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제곱을 하면 0보다 크다. 그래서 제곱의 합을 0으로 만들어서 둘 다 0이 된다는 거 하나. 그래서요, 이게 쉬워.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야. 이게 쉬운데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알았어? 안 보일 때는 식을 정리해가지고 다시 뭐로 쓸 거야? 판별식으로 넘어갈 거야. 알겠어요? 여기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조건이 붙어 있을 수도 있냐면 정수 조건인데 판별식으로 풀어라는 문제가 있어요. 원래 정수 조건이면 우리가 보통은 위에 있는 방법론이 주로 통하거든. 이게 어쩔 수 없어. 아, 정수 조건이니까 나는 위에 있는 방법을 써야겠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 근데 그게
이게 돼야 되잖아. 그러지?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면 판별식을 쓰지. 어차피 정수 실수 안에 들어가는 수니까 판별식을 넣어야 되는 풀이가 있다 이거지. 이건 까다로운 문제. 그 다음에 유리수 조건도 있겠죠. 유리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됐거나 또는 어떤 유리수 조건은 어떤 내용이냐면 얘를 근해 공식을 썼을 때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러지? t가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루트가 사라진다 이 말이지. 기본적인 논리는 유리수가 된다는 것은 루트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접근하고 루트 형태가 등장하면 그놈이 제거가 되도록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야. 알겠지? 자, 자, 5번 이런 형태가 상반식이죠. 그러지? 5번의 형태가 상반식이야. 그래서 요놈은 우리는 어떻게 푼다? x제곱으로 식을 나누다 보면 그 치환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 말이야. 약간이 되지. 자, 이렇게 식이 나왔어. 그러면 나는 인수정리를 쓰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낭비가 돼. 너무 수가 큽니다. 9의 약수, 9의 약수니까 9의 약수분에 9의 약수를 집어내야 돼.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많이 나오네. 많이 나오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이걸 넣다가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된다. 이 방법은 혹시 나오더라도 그런 거 쓰지 말고 그냥 뭘 써야 돼? x제곱으로 나눠가지고 x제곱으로 나눠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이것도 바로 가는 연습을 좀 하세요. 9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24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식을 바꾸겠죠. 됐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다가 x제곱을 하나씩 곱해준다. 방법은 알겠지? 됐습니까? 문제는 6번이야. 6번. 일단은 2를 넣어볼 수는 있겠지. 마이너스 1을 넣어볼 수는 있겠지. 그러지? 0이 되는 거 없었습니다. 감사한 거야. 1하고 1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쉬운 거야. 알겠니? 됐어요? 구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1차 인수가 없어? 이런 문제들은 구조를 좀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는 1차 인수가 없더라 하는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상관이 아니네? 마이너스네? 플러스네?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플러스였으면 상반식으로 우리는 그냥 풀었을 거야. 근데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여기가 달라. 이런 구조야. 이런 구조도 상반식의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풉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가 나올 거냐면 이런 형태는 x-x분의 1의 형태를 t로 치환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상반식처럼 보이는데 개수가 부호가 좀 달라. 그거는 뭘로 간다고? x-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형태가 나올 거라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 눈에 보여.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안 보이냐면 이해했어? 약간 이해했지? 눈에 안 보이는 게 뭐가 안 보이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이 아니라 x 플러스 x분의 2를 치환하는 형태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개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x분의 2를 t로 치환하는 형태는 더 안 보이겠지. 얘도 안 보이고 얘도 잘 안 보여. 개수 숫자가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상반식 형태가 아니야. 알겠어요? 이 구조는 한번 적어보면서 연습을 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근데 이 식의 형태가 처음에는 마치 인수분해가 될 것처럼 수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구조를 좀 이해해야 돼. 이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 여기까지는 보여야 돼. 여기까지는 보여야 돼.
꿀마 1을 넣어보는 건 당연한 거야. 1이니까 넣어보는 거야. 알겠지? 구조가 얘가 플러스 민 상관식인데 얘가 부호가 달라? 그러면 이런 형태로 넘어갈 거라고 해. 자, 자, 3차 방정식의 근각해석 관계는 문제는 100% 나오는 문제야. 자, 100% 나오는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에 대한 얘기야. 큰 흐름은 뭐 좀 어려운 문제를 따지면 한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너희들이 쉬운 문제는 잘 풀어. 어떤 문제는 잘 풀 거냐면 그냥 요놈의 합은 1이고 두 개의 곱은 3이고 세 개의 곱은 2야. 다시 말해서 요 세 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공식들 있잖아. 형태들을 이건 잘 풀어. 알았어? 그래서 이거 외의 형태들을 좀 기억을 하는 게 좋겠지. 그러겠지?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온 형태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의 형태가 나온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현재는 1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됐니?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나온 형태는 이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해. 됐니?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안 나왔어. 1이 안 나왔어. T나 C라 쓰고 갖고 문제를 풀 거라고. 다시 말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푸는 게 좀 나을 거냐면 얘를 분자를 1-알파로 바꾼다 이 말이야. 그럼 형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3 플러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형태가 너무 나왔네. 두 번째 뭐가 나왔냐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1이 나왔네. 됐니? 얘는 뭐야? 얘는 뭐야? 근의 역수의 합이지. 근의 역수의 합 기억나니? 근, 역수근. 식이 뒤집어진 거야. 계수가 뒤집어진 거라고 해. 됐니? 다시 말해서 그대로 간다면 요놈이 마이너스 t분의 c가 답이 된다고 해.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거 그대로 알았니? 이해했어 안 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문제에 그냥 마이너스 t분의 c 하면은 얘는 2분의 3이 나올 거야. 얘는 얼마다? 2분의 3이 나올 거라고 해. 이해되니? 세 번째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x-알파, x-베타, x-감마로 식이 이렇게 나온 형태는 이 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요놈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잖아.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항등식으로 푸는 겁니다. 항등식으로 푸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요놈은 요거니까 요 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유사한 형태가 떨어지잖아. 그러겠지? 이렇게 풀 거야. 꼭 이렇게 풀어야 돼. 되니? 이게 3차는 얘를 전개해도 답이 나옵니다. 이걸 전개해도 답이 나와. 이게 4차이면 하나가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4차 연산은 아주 복잡해져. 꼭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문제는. 알겠니?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가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풀릴 건데 이 형태는 어떻게 만들 거야? x에다가 뭘 넣을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니까 이렇게 떨어진다는 소리야. 됐니? 결론적으로 7이 떨어진다 이 소리가 되는 거라고. 어떻게 푼지 알겠니? 이렇게 풀라고 해. 요 문제 형태는 다음. 네 번째는 차수가 높은 겁니다. 보통 n이 3 이상. 됐어요? 3 이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2는 0이 되지. 얘를 이용해서 차수를 낮춰야 됩니다. 차수를 낮춰야 돼. 이게 4차 정도 나오면 이런 식의 예시가 나올 거라고요. 쉬운 예시는 이 정도 나와. 이 정도. 이건 쉬운 예시야. 왜? 얘는 얘네들을 갖고 풀 수 있어. 얘는 얘네들을 가지고 풀 수 있어. 하지만 얘를 가지고 어쩌라고? 얘를 가지고 차수를 낮춰야 된다고. 이 형태가 얘가 지금 여기서 알파 세제곱이 요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 넘기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3개. 3개를 각각 쓸 것을 한꺼번에 쓴 거라고 내가. 이되니? 이 정도는 쉬워. 저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돼. 알았어? 하지만 이렇게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그럼 4차인 경우는 더 어렵겠지. 얘가 4차, 5차인 건 더 어려워. 이되니? 알겠어요? 이걸로 열심히 들어볼게. 5차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 5차가 나오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누굴 이용해서 얘는 좀 식이 더 복잡해서 그래. 좀 쉽게 나와야 돼 원래는. 알았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을 통해서 얘를 차수를 낮춰야 된다고. 2차 얘로 낮춰야 돼. 그럼 어떻게 낮출 수 있냐면 이 놈은 직접 나누기가 편해 그냥. 그래서 때려 맞출 수도 있는데 때려 맞춘다는 소리는 뭔 말이냐면 알파 5제곱을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못과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 5차를 얘가 0이니까 5차를 2차로 낮출 수 있다는 소리야 무조건. 그 낮추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 그럼 이렇게 식을 써가지고 2차 식을 만드는 것도 있고 직접 나누기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은 그 순간에 선택을 빨리 하면 돼요. 알파가 잘 보이면 알파로 쓰고 x가 잘 보이면 그냥 x로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요 나누기도 좀 불편해.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연산 조심해야 돼. 알겠니? 이게 눈에 숫자들이 간단하면 이게 눈에 잘 보여.
근데 이게 진짜 숫자 복잡하면 이게 연산이 잘 안 보인다고 눈에 실수할 수가 있어. 이게 직접 나누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엄마는 알겠어? 이게 어떻게든 차수를 낮춘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지. 알겠지? 이게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꽤 중요한 내용이야. 기억했다가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니? 다음 9번. 자, px가 주어졌어요. 다음을 만족을 시킵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좀 달라졌지? 식이 달라졌잖아 지금. px가 알려줬는데 뭐가 달라졌어? 조건이 달라졌다. 조건이 달라진 문제는 우리는 아주 쉬운 문제. 왜? 여기에서 px는 0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p 뭐가 바뀌었어?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질문을 해야 해. 질문을 해라고. 근데 우리가 해를 쓸 때, 답을 쓸 때 문제 풀이를 할 때, 방정식 풀이를 할 때 이런 조건이 어려워지면 해를 적을 때 해를 적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조건을 적는다고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해서 이 해란 대신에 항상 이 해라는 문장 대신에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요놈을 조건으로 바꿔줘야 돼요. x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 밑에 문제등도 해를 쓰는 거 대신에 해가 아니야. 조심해야 돼요. 조건으로 답을 적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요것은 조건 4x-1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된다는 소리야. 어려운 말이 아니야 그러면. 조건에 대한 값을 쓴다 이거. 조건에 대한 값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조건에 대한 값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하지만 해는 x다고. 이게 과정은 무조건 조건이 무엇냐는 식을 써줘야 되고, 알겠니? 이게 연결을 시켜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이 돼서 무슨 얘기냐? f2x-1의 0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야. 이거는 표현상 잘못됐다고. 이때 이 해는 누구라고 지금? 이때 해는 x라고. 근데 문제는 조건을 이렇게 줬다는 소리는 x를 구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 식의 형태는. 뭘 구하자는 목적이야? 2x-1을 구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알겠니? 근데 식을 깨버리니까 해라는 x값을 떨치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요놈이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라고. 원래 뭐가 나왔어야 되냐면 2x-1이 얼만지가 나왔어야 된다고. 그러면 2x-1은 뭐가 되는 거야? 2x-1은 2알파-1, 2베타-1, 2감마-1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고 원래. 그럼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요걸 푸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 요것이 요거 있잖아. 그러면 요것이 요거면 되는 거라고. x 플러스 3이 2알파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라고. 뭐 똑같잖아. 지금 똑같은 표현대로 쓴 거야. f 뭐가 0이니까 f 뭐가 0이야. 항상 쓸 때는 우리가 조건을 표현할 연습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해는 뭐냐 물어보면 이놈을 x로 정리를 하면 된다 이거지. 아무리 답이지 이거는. 이해되니? 이 조건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식을 쓸 때는 항상 조건을 가지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얘를 여기서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px가 있는데 p4x-1을 있고 px-1이다 했으니까 px는 0의 해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4x-1은 알파, 베타, 감마라 쓰고 시작하면 되고 2x-1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쓰면 되고 요놈의 해는 4분의 알파 플러스 1, 요놈의 해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나서 문제를 풀면 충분히 다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지? 그래서 그 문제가 이론적으로는 61번에 있습니다. 61번에 있어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했을 때 요렇게 되는 놈은 어떻게 되고 요렇게 되는 놈은 어떻게 되고 요렇게 되는 놈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야. 되니? 이 식이 원래 갖고 있는 식이 원래 있는 식을 가지고 변화가 있네? 라고 생각하면 이론적으로는 요놈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요놈을 fx라고 작성을 하고 그러면 fx의 해가 지금 x가 알파, 베타, 감마이니까 이 식은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던 식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식하고 이 식이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바뀌어서 여기가 지금 뿔마가 됐다는 것은 마이너스 x를 넣었다는 소리야. 뿔마가 됐다는 것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다는 소리고 요 식은 f-x를 넣게 되면 요놈의 부호가 반대가 돼. 요놈의 부호가 반대가 안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곱했다. 요 식이라고 지금. 요 식은. 그럼 요 식은 요렇게 되니까 요놈 대신에 그냥 요걸 써도 방정식이니까 상관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해는 마이너스 x가 알파, 베타, 감마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를 적으라니까 x라고 작성을 하고 마이너스 알파로 쓴 거라고. 요 식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네. 어떻게 돼? f, x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그러면 어쩐다고? x 플러스 1이 알파라고 하면 된다고. 되니? 요 식은 어떻게 보이냐면 조금 자 조건이 x입니다. 개수가 달라지진 않아요. 보통 개수가 달라지질 않는다고. 그럼 얘는 약간 식이 틀어진 식이야. 하나니 이 식이 아니야 원래. x라는 조건만 바꿀 수 있어. 개수를 바꿀 수는 없어. 하나니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있다는 소리야? 원래 이 식이 아니라 원래는 무슨 식이야? 요 식이란 소리야. A의 8분의 x 세제곱 B의 4분의 x의 제곱 이 식이란 소리야 지금. 요 식이었단 소리야. 됐니? 요렇게 썼더니 요놈이 f 2분의 x는 0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2분의 x가 알파가 됐다 이 소리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여기에 이제 안 나온 게 뭐냐면 개수가 바뀐 거. 요건 어떻게 했다는 소리냐면 f x분의 1을 했다는 소리거든. 근데 fx분의 1은 뭐겠어? 여기다가 x분을 넣었더니 x 세제곱분의 a잖아. 이랬잖아요. 그러겠지? 단 여기에 조건은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t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원래. 이게 나오려면. 왜냐면 t가 0이 돼버리면 해가 0이 될 수가 있거든? 0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x분의 1을 못 만들어. x분의 1을 넣으면 x제곱분의 a잖아. 근데 여기가 a잖아. 이렇게 했단 소리야. 이렇게 만들었단 소리야.
그런데 x가 0이 아니야. x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f x분의 1의 0의 세근은 이제 이렇게 쓰면 되지. 알파 x분의 1이 알파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거야, 이제. 계수가 뒤집히면 해가 역수가 된다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식이 뭐겠어? 이제는 요 놈을 가지고 요렇게 또 만들어낼 수 있겠지. 요 놈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 알았니? 그래서 식의 관찰이 지금 필요하다고. 이렇게 왜 나왔지? 생각을 하면 생각해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돼? x분의 1이 하면 됐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 거야? 역수니까 요 놈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게 됐니? 내는 한 번에 못 바꿔. 그러면 두 번 나눠서 가면 돼요. 얘가 첫 번째 이렇게 왔다가 두 번째 이렇게 갔단 소리야. 이되니? 그럼 이 식이 뭐야? 이 식이 이거잖아. 원래는 이 식은 이거야. 이 식은 이거라고 해. 이 식은 이거로 왔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이거서 요 놈이 뭐가 되겠어? f x 플러스 2분의 1은 0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게 x 플러스 2분의 1이 알파다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라고. 여가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보통 여가 붙어. 제곱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습니까? 됐니? 이렇게 바꿨다는 소리는 뭐가 됐어? 요 놈하고 합쳤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요 놈하고 합쳤다는 소리야. 엄마 흐름 이해되니? 됐어? 이게 하나의 식이 주어졌는데 그 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다? 바꾼 형태다. 계수 관찰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계수 관찰이. 계수가 그대로 갔느냐 뒤집어서 갔느냐 관찰을 하면 훨씬 빨리 알아낼 수가 있다고. 알겠니? 꽤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야. 중간에 이게 자주 나오진 않아. 이게 이때 고차방정식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지 잘 안 나오다가 간간히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바로 스킵이 된다고. 엄마는 알겠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계수들이 부호가 바뀌었어 하나씩. 계수가 뒤집혔어. 알겠니? 요건 적어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야 문제를 좀 편하게 빨리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얘기했어.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했어요. 자, 이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뭐야? 연립방정식인데 실수가 존재하도록 어디로 갈 거야? 판별식으로 갈 거야. 판별식으로 갈 거야.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를 수는 있겠네요. 왜냐면 잘 해볼게. 얘는 고배 형태인데 얘가 합의 형태가 안 나와. 그러겠지? 고배 형태인데 합의 형태가 안 나온다는 말은 합곱을 이용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대입하자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x제곱 플러스 4x분의 k 제곱은 8 x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4k제곱 이렇게 나왔어. 생각이 약간 달라져야 돼요. 2차식이 아니야. 4차식이야. 되니? 4차식이야. 근데 실근이 실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2차식만이야. 제한적이야. 근데 우리가 고1 정도 되니까 요 정도에서 거의 마무리가 많이 됐다는 소리지. 알겠니?
2차씩만 그래. 알겠어? 이게 제한적이고 항상 뭘로 생각한다면 그래프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프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뭐 하는 거야? 치환 같은 걸 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얘를 그래프로는 4차를 못 그려? 다시 말해서 요 놈을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서 x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t는 양수가 되는 거라고.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k제곱은 0이 t가 양수인 놈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요 놈을 어떻게 풀어? 일정 범위 내에서 방정식을 풀어라. 그래프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래서 양수근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축이 얼마야? 지금 축이 4네요. 축이 4니까 그래프가 이런 정도로 나와 있어요. 양수근이 존재하도록. 존재만 하면 되겠네. 존재만 하면 되고 현재 y절편은 양수야. y절편 양수, 축 양수에 알겠어? 사실 그러면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 이것도 돼요. 이것도 돼. 실수 존재하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라도. 그러지 문제는 축이 정해졌고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래프가 요거만 안 되면 되겠네. 그러지? 요거 아래로만 내려가면 되겠지.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여기서 판별식만 써도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판별식만 써도 되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 얘하고 얘 때문에 축하고 y절편 때문에. 그러면 그림이 요렇게만 안 나오면 된다. 요거부터는 된다. 알겠나요? 뭔 이해됐지? 현재 축이 얼마니? 4잖아. 얘가 4이면 여기가 얼마야? 16이 되겠죠? x제곱이니까 t제곱이니까 얘가 4, 16. 그럼 16보다 4k제곱이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된다. 이 말하고 판별식하고 똑같은 말이야. 알았어? 판별식 써도 똑같이 나온다고. 4k제곱이 16보다는 더 아래에 있으면 되겠다. 등호까지는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겠네요.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자, 우리가 지금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좀 덜하긴 한데 이 다음 단어 나오는 2차 부등식,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나온 문제는 항상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좀 까다로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해했죠? 연습하세요. 약간 더 까진 문제야. 2차가 안 나오고 4차가 나와가지고. 자, 21번은 뭐 기본 문제인데 26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뭐야? 항상 원이 나오면 중심 찍고 뭐가 나오면 접선이 나왔으니까 수직 R 그래서 뭐가 보여? 직각 닮음 반지름 길을 구하셔. 닮음이 지금 P가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6분의 2R 플러스 2는 이 길이 대 이 길이 직각을 낀 거 짧은 거 긴 거 이 길이 대 이 길이 직각을 낀 짧은 거 분의 긴 거 정리하고 넘겨서 정리하고 하면은 4차식이 나오겠네. 그러겠지? 아래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보통은 숫자 하나를 때려 맞추면 쉽게 나오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유리수 같은 경우는 때려 맞출 수는 없지만 뭐 2를 넣어봤어. 안 돼. 2 넣어봤어. 2, 4, 80. 안 돼.
4 넣어봤어. 오, 4 하면 안 되는데? 답이 유리수가 안 나오려서 좋겠네. 아? 느낌상 2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데? 뭐가 틀렸나? (3분의 r 플러스 1) 맞나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맞게 했어? 여기서 제곱하면 차수가 좀 커져. 제곱은 같이 할 건데 얘가 지금 r 플러스라고 루트 r 플러스 있지.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r이. 그러면은 여기서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네. 그럼 r제곱 r 플러스 1이 36이 되는 거네. 그러면 r이 3이네요. 예? 지금 이렇게 푼 것은 너 단답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방금 인수분해 해야 돼 원래는. 인수분해 하면 나머지는 r은 3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 아니 그럼 요거는 지금 맞는 표현인가요? 이건 틀린 표현이야. 여기서 넘어가네. 이건 틀린 표현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하지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라고. 나중에는 인정이 될 거. 서술형에서는 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풀이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냥 이놈을 넘겨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0 또는 이놈이 0인데 이놈이 0이 된 게 없었다 이 말이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써도 돼. 여기다가 가로치고 루트 r 플러스 1은 0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넘길 수는 있습니다. 이 방법을 많이 써. 차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알겠지? 셔터 하자.